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동안 저 혼자 떨어져 시골에 살다가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 도시로 전학을 오면서 겪어야 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되던 해에 부산으로 전학을 왔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동생들과 함께 온 가족이 모여 산다는 기대와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부모님과 사남매 총 6식구는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집주인들은 아이들이 많다며 새를 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어머니는 아이를 4명에서 2명만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을 세워 얻었다고 합니다. 이사 갈 때 저와 바로 밑에 동생은 집 근처에 있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바로 들통난 어머니의 거짓말로 인해 늘 죄인 취급당하며 집주인한테 굽신거렸습니다. 마당 청소를 도맡아 하시고 주인집 대소사에 늘 불려다녔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도 집주인은 안 내고 새 들어 사는 세입자들한테 다 전가하는 나쁜 집주인이었습니다. 어린 저의 눈에 집주인의 부당한 심보가 하도 계시면서 한 번은 어머니한테 따져야 한다고만 했다가 야단만 맞았습니다. 도시의 살림살이는 엄청 팍팍했습니다. 가난으로 채워진 집안 살림은 어느 것 하나 풍족한 게 없었습니다. 하루에 3끼 먹는 것은 사치였으며 좋아하는 생선은 더욱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과일은 제사 때나 명절에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시골에 있을 때 아버지께서 도시에서 돈을 잘 버신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시에 와보니 바지선 선장을 하셨던 아버지는 매일 이다시피 노름판을 다니셨습니다. 술과 노름은 아버지를 늘 따라다녔습니다. 학교 갈 때 밥이 없어 어머니는 전날 미리 술도가에서 얻어온 술찌개미를 솥에 넣고 물을 붓고 사카린으로 단맛을 내어 끓여주셨습니다. 이거라도 매일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술찌개미를 끓여 먹은 동생들은 술에 취해 계속 웃음에 비틀거리기도 했습니다. 또 집에 돌아오면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으로 꽁보리밥에 멀건 된장에 단무지가 전부인 밥상을 마주하는 게 유일한 한 끼였습니다. 돈이 없으니 육성예비를 낼 수 없었고 그런 저를 담임선생님은 수업 중에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오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집에 가봐도 소용 학교 주변에서 시간을 보내기가 일쑤였습니다. 이런 형편을 아시는 담임선생님은 저를 딱하게 여기시며 어쩔 수 없이 돌려보내는 거니 너무 섭섭해 만나며 위로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담임선생님은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저의 형편을 딱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당시 무상급식으로 나오는 옥수수 식빵과 초코우유를 점심으로 주셨으나 매번 저는 자존심을 지키려 안 먹겠다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린 마음에 가난이 부끄럽기도 하고 들키기 싫은 가정 형편이었습니다. 행여나 빵을 받아 먹으면 앞으로 계속 의존하면 어쩌나 부모님을 엿보이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들로 생각이 복잡했었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는 저를 선생님께서는 나무라지 않으시고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쯤 항상 가방에 빵과 우유를 넣어주셨습니다. 동생들은 제가 가지고 오는 빵과 우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숙제나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가방을 그대로 둔 채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 제대로 못 먹이고 키우지 못한다는 무력감과 집안일을 내몰라라 노릇만 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늘 무기력하셨습니다. 그러니 장녀인 제가 밥하고 빨래하고 물동이로 물이다 나르고 청소하고 동생들 데리고 학교 다니느라 하루하루가 너무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시골에 있을 땐 막둥이 대접을 받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숙모, 고모, 삼촌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생활했었는데 그 시절을 그리워 여유 하루하루 정신없었습니다. 10살인 저에겐 너무도 선택권도 없이 그냥 주어진 행편에 맞게 저항도 거부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 어려움을 지탱해야 했습니다. 우리 동네는 판자촌으로 가난한 사람들만 다 모아놓은 곳인 것 같았고 그 중에서도 우리 집이 제일 가난한 것 같았습니다. 초등 6학년이 되면서 막내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어린 마음에 부모님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사남매 자식들도 제대로 못 키우면서 자식을 또 낳는지 모르겠다며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갓 태어난 막둥이 여동생은 너무 예쁘고
눈망울이 또록또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공주라 짓고 가족들 모두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저는 학교보다 못한 가정 환경이 너무 싫어서 늘 학교에 일찍 가고 싶고 늦게 집에 오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아시는 담임 선생님은 원예반을 만들어 저를 가입시켜 학교 운동장 옆 하단과 옥상에 있는 하단에 가지, 고추, 오이, 딸기, 참외, 무기자, 결명자, 해바라기를 심어서 가꾸도록 하셨습니다. 저를 유일하게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어른이자 담임 선생님이 너무 고맙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열심히 원예 활동을 하고 그 수확물을 나눠주시는 선생님 덕분에 저는 학교 갈 생각에 늘 들떠 있었습니다. 심한 사투리와 낡은 옷가 달아서 너덜해진 가방으로 인해 또래한테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저를 선생님이 늘 옆에서 방패막이가 되어주셔서 든든하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학교를 떠나지 못하고 공부를 계속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때부터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과 학교에 대한 포근함이 제 가슴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